네, 2020년 2월 8일 토요일 한겨레 A면 기사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황교안 등 떠밀려 종로 출마, 이낙연과 빅매치. 총선 출마 지역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끼리의 맞대결이 성사된 셈이다. 종로가 아니면 불출마하라는 당 안팎의 압박에 떠밀리듯 내놓은 출마 선언이지만 곡절 끝에 성사된 빅매치에 대한 기대감이 4월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달아오를 분위기다. 황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지난달 3일 서울 험지 출마를 공언한 지 36일 만에 나왔다. 황 대표는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이날 황 대표가 회견에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말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다. 그는 기자들과 문답하며 종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다. 어떤 1대1의 경쟁이 아니고 문 정권과 저 황교안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로 출마를 차기 유력 주자끼리의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위한 제1야당 대표의 희생적 결단, 현행 권력과 대한 세력의 대결로 프레이밍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날 선언은 패배를 우려해 거물급 맞대결을 회피하다 당 안팎의 압력에 밀려 출사표를 던진 것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최근 황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수도권 출마 요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표는 영남권 출마를 고집하며 현 대표는 꽃신 신겨 양지 보냈고 전 대표는 집신 신겨 사지 보냈느냐고 조롱까지 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도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압박했다.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 안에서는 쇄신 공천에 앞서 황 대표의 거취부터 결론 지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급기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보수 통합 파트너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의 서울 험지 출마 가능성까지 흘러나왔다. 시간을 더 끌다가는 대선 주자 황교안의 이미지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될 처지였다. 황 대표의 출마 결정에 당내에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좀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던 보수 야권의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한국당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이곳에 출마해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체 선거판에 의미 있는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의 측근들은 흔들리던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친다. 한 중진 의원은 살신성인의 용단을 내린 황 대표에게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영남권 물갈이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최근 여론조사 수치로 본 민심 지형은 황 대표에게 녹록치 않다.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종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 이 전 총리가 53.2%의 지지율을 기록해 26.0%에 그친 황 대표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 여론조사만큼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0대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정세균 총리의 득표율도 52.6% 정도였다. 실제 선거에선 한쪽이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선거가 본격화하면 반문재인 세력이 황 대표 쪽으로 결집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국당의 한 의원도 역대 선거 결과와 유권자 지형을 보면 결코 보수 쪽에 불리한 지역이 아니다. 지더라도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종로는 황 대표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선별 진료소 찾는 발길이 늘어 의료진은 환자 선별에 고민. 7일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한 의심 환자들에 대한 감염 진단 검사가 확대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이날 검사의 첫 번째 관문인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이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아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대상자가 늘어나고 관련 문의도 많아지자 현장 의료진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46곳 추가했다. 검사 시간도 6시간가량으로 줄어든다. 의심 환자가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뒤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그 뒤 의사의 판단을 거쳐 검체 채취 등이 이루어진다. 검사 의뢰는 서대문구 보건소 등 전국 124곳에서 가능하다.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김아무개 이씨는 일본에 가족 여행을 갔다가 4일 귀국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열이 37.8도까지 올라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우한에서 들어온 50대 중국인 여성이 머물렀던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 외의 나라를 다녀온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소 쪽은 선별진료소를 찾은 9명 가운데 4명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 방문자라고 밝혔다. 췌장 잠복기 14일이 한참 지난 이들도 진료소를 찾았다.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를 방문한 남아무개 씨는 지난달 10일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지난 5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불안한 마음을 찾았다고 말했다. 진료소는 이날 남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감기 기운은 있지만 최근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허아무개 씨는 상담 뒤 바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별진료소를 둔 각 구청에는 문의 전화도 잇따랐다. 19번째 환자가 있는 서울 송파구는 전날까지 하루 300통가량이던 문의 전화가 오늘 더 늘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해야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까지 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모두 4명에 그쳤다는 은평구도 외국인 접촉이 많은 면세점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안감에 전화 문의를 많이 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혹시나 진료소에서 발생할지 모를 2차 감염 우려와 우선순위 환자 결정 등을 두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송파구청 담당자는 음압시설을 갖추기는 했지만 의심 환자들이 찾는 곳이라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검사가 꼭 필요한 분들만 방문하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 선별진료사 책임자는 감염 유행국에서 입국한 뒤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 환자와 최근 외국에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없는데 감기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온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진료 공간에 들어보내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또 외국에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중국인이 많은 제주도를 방문한 환자가 신종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찾아온 경우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조처를 두고 전문가들은 병원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보면서도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감염이 확산되고 중증도 환자의 우선 처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손장욱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별진료에서 의사재량권을 이야기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진료 과정에서 감염 환자를 놓칠 것을 우려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열악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에 몰리면 실제 발견해야 하는 환자를 놓치거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의료자원이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됐을 때 다른 진료가 소홀해져 전체 보건 측면에선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진단검사 확대 이후 발생하는 환자 수에 따라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편 이날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1,386명이며 이 가운데 1,083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